저에게 성장이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상 선수였을 때 부상이나 슬럼프로 운동 그만두려고 하는 시기에 봅슬레이를 도전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변화를 두려워했다면 이 봅슬레이를 도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야 한다는 어떤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동시에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수면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제 같이 이런 몸 관리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운동 전후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섭취함으로 체력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엑스와 밸런스 위드인 제품, 더블엑스를 섭취하면서 우먼스 바이탈 팩을 먹으며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 깐부잖아. 뉴트리라이트와 저는 깐부라고 생각해요. 뉴트리라이트는 아내 같은 존재입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원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로부터 관심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꾸준히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건강, 내일의 기록 뉴트리라이트 파이팅!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브론즈 미팅 사회를 보게 된 파운더 세미나드 이혜준입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네, 큰 박수로 여러분들이 여기선 들리지는 않지만 큰 환호로 또 손짓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맞아주시면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많은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승원 리더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와,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어떤 감동을 받고 또 A65를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제주도에서 A65를 결단하다. 이 제목을 누가 과연 지었냐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고 내가 어떤 각오를 하는지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너무 비장해가지고 내가 흰 띠를 둘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A7070 그 매력자산 다들 보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김병재 교수님이 매번 그 영화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오세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블루 스크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겠다. 제가 과감하게 화질조차도 뚜렷한 게 없는 20년 전의 그 광고, 그 포카리 스웨땡, 예,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광고죠. 그래서 제가 차마 이 민소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지금 부끄러움은 정말 온전히 저의 몫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의만 보고 계시지만 이게 여름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 웜동 설안에 진짜 제가 또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 제주도에 가서 원팀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제가 원팀을 위해서는 내가 이 한 몸 불사지르리라. 제가 심지어는 전 이런 퍼포먼스 진짜 나쁘고 싫어해요. 근데 심지어는 제일 강의 말미에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못 볼 테니까 기억에 많이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A65를 결단하기 위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누굴 만날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누구를 만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제목을 지었는지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팀 리더십 포럼.
이번 제주에서 가진 그 포럼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제주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좀 깊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처음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원팀은 싱킹빅에서도 한국 아메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LOS로 이루어진 그룹이 아니라 형제 그룹 또는 그냥 너의 시조는 누구냐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이렇듯이 먼 관계도 있어요. 그냥 시조새가 같을 뿐이지 굉장히 먼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런 팀이 모여서 한 팀이 돼서 이 리더십 포럼을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본사의 도움도 없이 여기 계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께서 고심하고 기획하고 해서 갖는 첫 번째 리더십 포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이제 하고 나면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원팀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될 게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마저도 그 다음을 위한 희망이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더십 포럼이 갖는 그 처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거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힐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차가운 겨울마저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긴장을 하면 입속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막 손도 되게 떨리는데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 옆에 이병수 사장님하고 신은수 사장님이 잠깐 서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면은 온라인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보던 사람이 실물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연예인이 와 있는 것 같고 순간 사인을 받아야 되나 악수를 청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서로를 격려했던 그 사이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자체가 그 모든 시간이 힐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크리에이션은 거기에서 저희가 정말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진짜 원팀의 리더분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충분하게 쉬면서 내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 바로 이 리더십 포럼의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워드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행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행 가는 거는 그냥 내 만족일 뿐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해냈어. 해내면 거기에 대한 칭찬,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사실 그냥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이 주는 그 리워드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억을 갖게 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더십 그 매력 자산에서 봤던 그 대목인데 사람이 경험을 하고 그것이 기억으로 남으면 그 기억이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게 그 리더십 포럼의 가장 큰 중요한 그런 어떤 인정이고 보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힐링을 주는 게 바로 이 리더십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탐스러운 사과가 왜 있냐면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저의 파트너분들, 그리고 장수정 사장님의 파트너분들, 저희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제가 만든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진이 없습니다. 그 사연은 제가 뒤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깨지면 안 되니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And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네. 저도 이 음악이 찰떡이라고 하신 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네, 이거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제 음악인데 인생 만세죠. 비바 라비다라는 노래인데 정말 제가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두근거리고 굉장히 떨리는데 또 이 사진하고 같이 보니까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셨어요. 보신 그 소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참석하신 분의 감상, 그 다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의, 못하신 분의 감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의 스폰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호텔 신라를 경험하시고 제주도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내가 아는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에 반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는데 참석자는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이분들한테는 감동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느꼈던, 정말 여기도 계시지만 이진나 사장님의 그 울컥 강의, 진짜 막 나중에 막 그 울부짖는 듯한 그 도전 스피치가 저희들은 그 감동으로 또 남아있고, 또 리더 사장님들의 그 65를 결단하는 그 떨리는 목소리의 그 도전 스피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라 호텔에서 저희 이렇게 아는 척을 못하게 했어요.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우신 사장님들을 만나면 막 물민 그 악수를 하고 눈치 보며 사진을 찍고 막 그랬던 그런 어떤 경험과 그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 할 때 정말 숨죽이고 들었던 그 순간들과 그 분위기들, 저는 이것들이 모여서 행간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과 글 사이에, 말과 말 사이에 행간을 잘 읽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제가 다녀왔어요. 이 감동, 경험, 분위기가 녹아내려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가봅시다. 우리 꼭 우리 A65 결단해요. 가요. 하고 우리 도전합시다 하면 그 사이에 행간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겠어요. 사장님들 거기 제주도 가면 그 리더님들의 그 성김을 뭐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껏 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리더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행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부면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제주도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있고, 또 제주도를 참석하더라도 동기부여를 받는 분이 있으시고 결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원팀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집단에는 꼭 그 소수의 불만이신 분들이 계세요. 왜 이때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사실 우리 석식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먹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저도 그게 불만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쉬움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땐 꼭 긴 시간을 먹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부분이지, 뭐 그게 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를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이 강의를 듣고 아니면 내 스폰서의 경험 얘기를 듣고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제주도도 안 가시고 동기부여를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목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동기부여고 이 강의가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목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갈증이 너무 나서. 한편 감동은 여기서 멈추고 이 넘버 1, 2, 3란 문현정, 장수정, 이승은을 의미합니다. 이 세 사람은 뭘 하고 있었길래 사진 한 장 없었을까요? 우리들이 나눈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있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여자지 전 제가 남자인 것 같아요. 내 성향은 너무 남자 같아요. 그랬더니 세상 여자 같던 그 장수정 사장님이 저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왜 사장님이 남자라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장님은 여자인 걸로 하고, 그리고 문현정 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셋 중에서 제일 남자 같은 사람이 문현정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되게 여자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장수정 사장님한테 제일 남자 같은 사람이 왜 아닌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대? 막 이러고 저희 대화가 그냥 그랬어요. 뭐 우리 사진을 뭔가 찍어볼까, 추억을 뭔가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털털한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는데, 이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문현정 사장님. 리더 세미나가 딱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빨리 방에 올라가래요.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우리 다들, 여러분들 다 세미나 끝나고 다들 335 사진 찍으셨죠? 저희 조대근 사장님하고 딱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삼선 추리닝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는 그때부터 계속 걸어야 된대요.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으면 근육이 빠져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계속 걸으래요. 그래서 걸었어요. 이제 걸었더니 그 밤중에 워커힐, 시리의 벤치도 그 밤중에 가고 5만 대를 막 걸었어요. 그러더니 갈증이 난대요. 그러더니 혼자서 막 콜라를 막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또 막 씻으래. 그래서 씻었어요. 잘해. 그래서 11시에 잤거든요.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조식 뷔페에 또 그 삼선 추리닝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조식을 먹었죠. 먹었더니 또 나가재요. 또 걷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우리가 환갑에 뭐 해줄까? 뭐 이러면서 사장님은 근육 빠지기 전에 더 걸으라고 그러고, 또 계속 또 신라 호텔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나갔죠. 우리 다 체크아웃하고 나갔죠. 거기서도 등반하고 정상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찍은 사진이 어떤 몰골이냐면은 딱 이런 몰골이에요. 무슨 동계 산악 훈련한 사람들처럼, 내지는 그 오지에 그 팔려온 직업을 구하러 온 사람들 마냥 저희 뒤에 배 하나가 지나가는데 마침 우리를 내려놓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진은 영원히 미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엑스파일이 돼서 그냥 역사 속에 잠들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 사진은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50. 저는 50이라는 나이는 하늘이 내게 내린 명령을 안다는 바로 그 나이잖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내가 이 지천명이 되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제 삶도
이 50이란 나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50이 그러니까 만으로 왜 보통 환갑이나 지천명 이거 만으로 하잖아요. 제가 2019년이 제가 그 50이 되던 해였는데 그 1년 전에 제가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고 너무나도 진짜 물심양면 도와주고 정말 정성으로 저를 키우고자 했던 제 동생인 이상은 사장님이 시계가 멈췄잖아요. 생명시계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누구나가 가족을 저는 잃었다고 말을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동생을. 저는 놓쳤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움켜잡고 싶었는데 그 놓친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신적 멘탈에서 오는 그런 어떤 타격도 굉장히 컸고, 되게 제가 의미를 못 찾았어요. 제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동생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1년을 헤맸었거든요. 근데 1년을 헤매다가 제가 2019년 5월이 됐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마음을 먹었을 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먹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진짜 동아줄을 잡듯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6, 7, 8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의 마음을 먹었을 때의 제 심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캡처해 둔 게 있었어요. 속으로는 흔들리면서도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은 척. 그런 의문 속에서 방황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모든 것이 서툴렀던 날들. 자존감도 하락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할지 답도 없었고 과거의 기억을 잃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결국 기회를 잡아봅니다. 저에게는 이분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 기회란 여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아메이가 저한테 진짜 그 동아줄 같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소개드렸고, 자,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 리더십 포럼을 갔는데 제가 그것을 목표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 기간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힘들었던 그 순간도 나의 성장 과정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해내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나고 오고 또 지금은 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은 지난 날의 나예요. 2019년의 5월에 난데 뭐 이게 무슨 AI 영상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그때 마음 먹기 진짜 잘했다. 나 그때 마음 먹을 때 그 텐션감이 정말 컸거든요. 정말 숨 막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었던 참고 했던 그 순간순간의 나를 진짜 너무 잘했다. 그 순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저는 그날의 나를 만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 없나요? 여러분들 약속했는데 막 취소돼. 그 다음에 뭐 스폰서한테 섭섭할 때도 있어. 파트너한테 섭섭할 때도 있어.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 뜻대로 반응이 안 와.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달래주고 싶은 그 순간에 나 없나요? 그리고 용기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시다면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싶고 용기 주고 싶은 그 순간들을 분명하게 다 아실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모먼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달래주고 싶은 정말 힘을 냈던 그 내가 마치 왕자를 구하고 나서도 벙어리가 돼서 물거품으로 변해서 세상에서 사라진 그냥 인어공주처럼 그 순간들은 아무 의미 없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계속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간다면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그 아팠던 내가 의미 있는 순간이 되고 정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나세요. 여러분 아팠던 그 순간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지금 힘든 내 순간이 있으면 괜찮아. 앞으로 내가 만날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멋질 거야. 라고 나를 만나세요. 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 리싱킹을 지은 켈리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분명한 목표 여러분들 있으세요?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A65라고 막 여기 채팅창에 막 한 30개 달려야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자, A65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목표가 내게 아닌 것 같으신 분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충분히 높아서 그게 나를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목표라고 한답니다. 그게 목표의 의미죠.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은 그 A65가 어떤 설레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지 자, 영상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넣고 그 배경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넣으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 설레시나요? 내 거 같나요? 자, 이 여행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만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꿈을 원팀은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그 어떻게 하면 제일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신뢰 단계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5가지 신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 긍정하면서 수고하지는 않는 상태.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일상적인 업무와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그다음 네 번째는 상대의 부탁에 대해 사적인 에너지를 투입해서 도울 수 있는 단계.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동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 단계가 바로 3, 4단계라고 해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이 5번째예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단계가 바로 아메이에서 정말 우리 파트너와 저와 스폰서, 심지어는 형제그룹과의 관계가 바로 이 5단계, 가장 높은 신뢰 단계라는 이 5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결단하셨다면 먼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폰서의 관계를 이런 5단계로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딱 보기에도 들어 보이진 않죠. 제주도에 갔는데 저 문현정 사장님하고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안 맞아. 당최 안 맞아. 정말 저 문현정 사장님하고 성격, 취미 정말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현정 사장님이 막 앞서서 막 걷죠. 제가 아까는 뭐 괜히 뭐 따라 걸은 척 하지만 제가 그냥 따라 걸었겠어요? 왜 강요해? 나 쉬러 왔는데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따라다녔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주상절리대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길 갔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면은 거길 가면 보는 게 달라요. 문현 부장님은 지도만 봐요. 저분의 취미는 지도 보는 거예요. 그럼 전 뭘 볼까요? 저 자연경관 이런 거 안 봐요. 취미 관심도 없어요. 저는 와, 도대체 이 주상절리대는 왜 이름이 주상절리대일까? 아니 그리고 이 뜻은 뭘까? 그래서 계속 네이버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수정 사장님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사진 많이 찍으셨죠? 제가 찍겠다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거기서 사람당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유채꽃밭에서 돈을 받고 사진을 찍게 하냐. 그랬더니 문현정 사장님이 찍으래요. 1,000원인데. 그래서 제가 찍을 수 없다. 예. 예, 찍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찍었거든요. 안 찍었는데 나중에 문현정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먹는 데는 돈 정말 안 아끼면서 그 돈 1,000원 가지고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아는 척을 제가 많이 부딪히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적이거든요. 물론 제가 대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대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대들면 문현정 사장님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신경을 너무 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게 맞는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은 그 틀린 순간에도 내가 그분을 지지를 하면 그분에게는 책임감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사람은 굿 팔로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인데 그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업적을 이뤘던 뭐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선배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자기가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한테 거인의 어깨는 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팀의 시스템을 올라탄다면 여러분들은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기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차가 발명되기 전과 발명된 후에 미술사가 굉장한 혁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차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거의가 정물하거나 인물화 중심이고 사실 중심의 그림을 그렸는데 기차가 발명된 다음에는 이들이 이 기차를 타고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싶은 데를 찾아서 나가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기차를 타고 나가서 빛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들을 그렸는데 요번에 그 빛의 벙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 빛의 벙커에 보면 모네 그림이 있는데 모네가 정말 빛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도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이때 모든 화가들이 다 기차를 탔겠어요? 탄 사람은 모네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고 여전히 집안에서 그린 사람은 그 정물화만 그렸겠죠.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스폰서와의 관계를 정말 그 라포 형성이라 그러죠. 유대감을 형성을 하시고 거인의 어깨, 원팀의 시스템에 올라타셔서 타신다면 원팀은 이 기차가 돼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주체적인 삶을 잃어버린 삶.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에 많이 구애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그러니까 돈에 지배되고 시간에 지배되는 삶이에요. 그 주체를 여러분으로 옮기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나의 실패의 그 순간조차도
정말 나한테 히스토리이자 석세스 스토리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여러분들 목표를 이룬다면 나의 좌절의 그 순간조차도, 아팠던 그 순간조차도 나의 히스토리이자 석세스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스토리 만들고 싶지 않나요? 다음은 넘쳐나는 선택 중에 나를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guilty pleasure, dream pleasure라 그러죠. 내가 막 찔리긴 해. 막 약간 죄책감은 있지만 순간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자, 미팅 막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참석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참석을 안 하면 찔리긴 하지만 순간 편하자고 그거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guilty pleasure를 선택을 한 거고, 정말 그 프레스를 느끼고 막 그 텐션을 느끼지만 그 하루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들은 드림 pleasure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A7070을 하고 있는데, 제가 A7070 영화를 제가 본사에서 받으면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진들을 캡처를 해서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보내드려요. 저의 느낌과 함께.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나왔던 모아나라는 영화예요. 이 안에서 이 대목을 해드리고 싶어요. 절 부르는 그 목소리는 들려오던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울리던 거죠. 파도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여러분도 분명히 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고 영상을 보면 아, 나도 A65 결단하고 싶다. 그건 분명한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 울림이거든요. 그게 이런 강의를 들으면 파도처럼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강의를 오지 않으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작아졌다고 그 울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졌다면 반드시 그 울림을 계속 울리게 해서 정말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베리페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팬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색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색에 넘버링을 부여를 해서 고유 컬러를 이름을 지어주는 게 팬톤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하는 일은 매년 유행색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 올해의 색을 선정을 합니다. 자, 17-3938은 베리페리라는 컬러의 넘버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제비꽃 같은 이 컬러가 바로 베리페리 컬러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베리페리 컬러는 이전에는 없었던 컬러예요. 새로 나온 컬러인데 이게 새로 나온 컬러가 22년 올해의 컬러입니다. 올해의 컬러는 바로 베리페리인데, 팬톤이 새로운 컬러를 만든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새로 만든 컬러를 이렇게 올해의 컬러로 지정하는 거는 팬톤 그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베리페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베리페리를 만든 그 팬톤 컬러 연구소 선임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던 변화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팬톤의 베리페리는 신뢰감 있는 블루톤으로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붉은 보색의 언더톤으로 용기 있는 창의력을 격려하는 활기차고 즐거운 태도와 역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명랑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색이 바로 베리페리입니다. 그래서 베리페리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용기 그리고 창의력이에요. 그리고 베리페리는 어떤 컬러냐면은 블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컬러예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이성과 따뜻한 감성의 그 레드가 합쳐진 게 베리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보면서 약간 조대근 사장의 이미지도 좀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원팀에 지금 새로 시도하는 이런 용기와 창의력이 바로 베리페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A65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베리페리 하시라고 제가 이 컬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현정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역사적으로 남을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어벤져스 어셈블. 자, 캡틴 아메리카가 맨 나중에 그런 어벤져스 어셈블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모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모여서 우리 출동하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A65를 향해서 원팀 여러분 어셈블 하시고, 자, 제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데 퍼포먼스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팀 모여 하면 여러분들 야! 하고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선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제가 선창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원팀 모여!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원팀답게 베리베리하게 A65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승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또 강사이기도 하죠. 우리 김춘아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순아입니다. 저는 이 프로모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라 호텔 포럼 프로모션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진을 그냥 이렇게 너무 이미지화돼 있고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에 담으면서 저희가 갔다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보니까 그곳에 이게 꿈이 현실화된 모습이 그곳이더라고요, 바로. 예, 그래서 그런 게 다시, 꿈이 그리는 것이 생생하게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현실이 된 모습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승은 사장님은 그 느낌을 그대로 그 이상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랑 비슷하게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플러스를 그대로 얘기 못하고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렇게 그 감동을 다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전달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전 약간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지만, 제가 느꼈던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모션이 돼갖고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비를 좀 포함해서 저희 남편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한 스폰서이지만 아메이를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약간 좀 디스를 시키는 그런 쪽에 있었던 저희 이제 예적 스폰서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데리고 가면서 저희 남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데리고 가고 싶었고, 저희 원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분위기를 이제 제가 다시 이 안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리마인딩 신혼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갈 수 있었고요. 이게 저희 2003년에 제가 결혼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저희는 해외여행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신라 호텔 근처에서 놀았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곳에, 예, 그래서 가서 또 새로운 감동으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둘만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미리 선포를 하고 이 프로모션을 가겠노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함께 2월 13일 날 저희가 3시에 이제 그 신라 호텔에 들어가기 그 전에 좀 서둘러서 저희가 가서 곳곳을 좀 보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하는데, 저희 남편이 마지막에 올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로 인해서 그곳에 간 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이랑 그곳에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형제그룹 사장님이랑 함께 다니고 스폰서님이랑 함께 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 안에 동화돼서 같이 다니는 그것이 너무 좋았고, 신라 호텔에서 그 만찬과 포럼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요.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함께 앞으로 이런 여행 프로모션 있을 때 내가 가는 그곳에 꼭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서 같이 누리고 같이 느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식사는 아까 이승은 사장님이 그 음식 사진을 저희 저녁 때 이제 만찬 때 딱 찍는 걸 보면서요, 저는 사진을 내려놨어요. 분명히 사진이 올라오겠고 많은 음식들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은 사장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너무 멋지게 나온 거 보셨죠? 근데 하루에 저녁 석식이 1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참치회를 먹고 찐 리액션으로 우와 이러더니 동네 참치 못 먹겠다라고
정말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갖 음식들 다 맛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좀 아쉬웠어요. 그게 짧았다는 게. 근데 그 뒤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럼 1년 반을 준비하신 리더 사장들이 그 먹는 것, 그 여행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 뒤로 이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가 되게 어떤 얘기를 이곳에 담아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그리고 제가 꼭 들어야 될 것들을 그곳에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지중해를 품다. 예, 그 제목 자체가 저도 막상 이때부터 제가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듣게 되면서 그리고 또 스폰사장님이 프로모션 하셔갖고 앞자리에 가서 들으라고 했을 때 맨 앞자리에 가서 듣는 게 저도 또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앞자리를 사수해서 들어서 다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그런 스피치 속에 나의 꿈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 이진아 사장님이 폭풍 강의를 정말 그렇게 꿈에 대해서 막 열띠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꿈노트에 보면은 스쿠버 다이빙의 꿈이 있어요. 이게 이진아 사장님은 자녀에 대한 꿈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해주셨다고 태국 가서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진아 사장 강의를 들으면서 자녀들만요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막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나는 꼭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진하면서 내가 해보면서 가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런 경험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 아이들과 이런 체험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아 사장님이 캐나다 50일 종주를 이제 사장님만의 그 시간을 가졌던 그 스토리를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캐나다 레이크 루이스 그 트레킹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다니셨는데 그 음악을 더블 다이아몬드를 외치시면서 피아노, 그 무대에서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연주하는 그곳에 초청을 받고 싶다. 그곳에서 축하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어느 정도 핀이 돼서 저도 그곳에서 그곳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으로 또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아 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제 꿈노트에 또 들어왔고, 그리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보고 진짜 좋다고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라고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꿈은 상한선이 없다고. 아메이에 들어와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꿈노트에 계속 하나씩 포함을 하고 또 그것을 이뤄가는 작년에도 되게 하나씩 이뤘고요. 연말 보너스 갖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50만 원씩 딱딱 정말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올해는 더 많이 주지? 이렇게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꿈들을 하나씩 이뤘는데 그게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여지 이 아메이를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꿈을 키워가고 그 전에는 계속 하한선에서 꿈을 계속 없애는 일만 했던 그런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메이를 선택한 게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곳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지중해를 품으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사파이어지만 사실은 보석피는 정말 누군가를 저같이 만든다는 일이 너무 먼 얘기처럼 그렇지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두려움이 되게 앞섰어요. 예, 근데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두렵습니다. 그 더블 다이아몬드를 외치시는 사장님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핀이 계속 꿈에 대한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목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근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실 때요. 저도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파트너들이, 저는 아직 보석핀이 뭐 이렇게 독립한 레그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9%, 12%, 15% 하는 그 사장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봐 되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치 의심도 하지 말으라는 그 말이
두렵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보는 그걸 누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그게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금주 사장과 김윤옥 사장님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올 회계연도 굴러가는 1000만 이상의 단단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비, 예, 그리고 또 사파이어를 갈 수 있는 그런 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 스폰서 사장님들의 모습, 덕목, 그런 것들이 또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과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폰서를 담고 싶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정말, 그 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때, 예, 물질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닮아가고 싶고, 그런 모습을 저도 본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리고 해내는 습관을 들이는 거. 예, 이제는, 저희가, 작은 루틴 속의 루틴을 계속 넣으면서 해내는 것들을 습관화하는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포럼을 계속 듣는 중에, 움직이는 걸 저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템포를 하고 계신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섬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껏 해온 거지만 이제는 정말 섬세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종이를 태울 때 돋보기로 햇빛을 초점을 맞출 때 저희가 넓게, 지금껏은 좀 넓게 이렇게 그냥 그을린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섬세함이 나한테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옥 사장님께서도 해내는 근력을 가져야 된다. 예, 그게 계속 습관이 되면 내 안에 근육이 생기고 그 근력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에 저도 또 마음을 싣게 됐고요. 그리고 간절한 꿈, 갖고 싶은 거, 외치실 때 다이아몬드 핀을 외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핀을 갖고 싶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외치실 때요, 저는 에메랄드가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예, 아직 저는 이제 주사업자가 아니라 부사업자 이름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에메랄드가 되면 그때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김춘하가 주사업자로 해서 나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가 거기에다 필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정말 탤런트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의진 사장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성악을 하셨나? 네. 노래를 너무 멋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주실 때 정말 음정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저 목소리가 저 노래에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그냥 약간 흥이 찼을 때, 그냥 와인 한 잔 딱 기울이면서 그냥 그래도 노래가 나오실 것 같은, 예, 그런, 멋지다, 얘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이런 무대에서 내가 핀이 돼갖고 간다면 뭘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이쪽 재능이 별로 피아노를 칠지도 모르고 노래도 정말 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태권도를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격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계속 2단, 3단 이렇게 이제 그 단을 따고 싶은 꿈이 생겼다 보니까 나중에 격파를 배워서 격파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한번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웅장함과 이 노래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해낼 수 있다라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지훈 사장님께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사의 힘, 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느 강의에서 강의를 얘기하실 때 오너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오너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의 그 아우라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요즘 매력 자산과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배우는 일들을 반복하고 계속 해나가고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에 그림이 크게 윤곽이 섬세하게 진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가능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전에 아미를 처음 선택했을 때는 저는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오래 했었거든요. 내 성공이 믿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지금은 그렇게 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매력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모 법칙에 대해서 문현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예. 그래서 크루즈가 되게 멀게 느껴지고 당장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의 이 포럼에 그 현실로해서 그곳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중해는 아직 먼 그림 같은데 그런 속에서 안 된다는 마음을 먹지 말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고 그리고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정말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에 한치 의심도 마라. 믿고 나가라. 예, 그 얘기가 계속 많은 리더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황영주 사장님이 그 열정이 있는 스피치를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일들 중에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들었을 때 제가 아메이를 정말 반대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제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강의를 듣는데 잘할 자신은 없지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이곳에 있으면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작은 마음에 희망을 붙들었던 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까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 먹었던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또 생각이 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예.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신 모든 메시지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로 들렸고요. 다 누구나 탱코어를 하고 계시고 나름 탱코어. 예, 그게 저 역시나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의미를 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세하게 탱코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1년을 믿고 나아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반드시 A65의 지중해 크루즈를 타겠다. 예,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지 않았던 거죠. 되면 좋겠다라고만 끌렸고요. 그냥 밀려가듯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내 두려움으로 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의 제한선을 뒀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양현 쌤께서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 그렇게 지중해 크루즈를 생각해 보니까 당장에 내 앞에 놓인 게 바로 싱가포르인 거예요. 저는 시드니를 달성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돈으로 주는 것도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달성하고 나니까 싱가포르에 대한 부분이 내가 해야 할 몫이 큰데도 그거를 조금 파트너들이 조금 같이 했을 때 뭐가 되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요 정도. 이렇게 항상 나한테 제한선을 뒀던 부분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더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 못 보내준 함께 가지 못한 그 여행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절대 놓칠 수 없다. 싱가포르 놓칠 수 없다. 예, 계속 외쳐지고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몰입에 대해서 최영수 사장님 얘기하실 때 그 부분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 말고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몰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와 닿았고요.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끌어올리질 않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갈 때 우선은 미팅을 주최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내가 더 해야 되는 부분과 신규 프로모션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섬세하게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철 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신의 내일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예, 저에게 물어볼 때 네, 행복합니다. 예, 멋진 인생이네요. 사장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이 아메이에서 이뤄가고 계시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의 나에게 길을 물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오늘보다 지금껏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결혼했을 때 초창기에 그 풋풋함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또 더 좋은 곳에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을 보면서요, 나아졌구나. 나이는 먹고, 조금 더, 볼품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매력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멋져진다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내일의 나에게 더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안미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이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이 글귀를 읽어주셨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데서 내가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실천,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핀 목표만 두고서 디테일한 부분들, 섬세한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들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결정하면 그걸 믿고, 그렇게 한치 의심도 없이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라 호텔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그 안에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좀 오래된 묵은 플래티늄이다 보니까 플래티늄이 됐을 때 저는 그 워커힐 호텔을 다녀왔어요. 근데 워커힐 호텔을 갔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내 아이를 그때 막 가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어색하고, 그때 리더 사장님들 제가 아는 분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 어색함이 제 옷 같지 않아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라 호텔에 제가 아는 많은 사장님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스폰 사장님이 있잖아요. 든든하게. 그래서 스폰 사장님들 따라서 그곳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몰랐던 게 풀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저건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막상 뭐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이렇게 막 뻔죽 있게 할 수는 없는데 다음에 오면 하고 싶다. 저는 그게 음식도 맛있게 더 먹고 싶다. 시간을 천천히 두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별장에서, 풀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은 남편과 그곳에서 이렇게 경관을 보면서, 예, 그 성인 풀장이 또 위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한 사장님이 1년에 이곳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별장처럼 올 수 있다는 그 얘기가요,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별장 삼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예, 그래서 신라 호텔을 별장 삼고, 그리고 저렇게 여성 하신 사장님께서 아메이만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아메이에 있어서는 깡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아메이 깜찍이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아메이 깜찍이로 해서 깜찍이 가는 뭔가 소극적인 말의 표현보다 나도 아메이 깡패가 돼야겠다. 네, 아메이 깡패가 돼서 아메이 하면 그 열정을 내가 나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더욱더 불씨를 또 많이 지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크루즈를 안 가면 나는 그만둘 거다. 예, 이런 것까지 외치신다고 하시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아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데리고 갔지만 저희 남편이 나중에 되게 C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돼도 우린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게 루즈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제 변화의 시간이, 조대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출발점은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겐 출발점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성장이 더딘 부분처럼 느껴졌었는데, 마지막에 임계점에 뭐라고 했냐면 절벽같이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이 해에, 요번 회계연도에 GP를 안 가면 사업 그만둬. 그때 제가 15%막 이렇게 15%에서 12%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그거를 항상 이 남편 때문에 진짜 사업 못하겠구나는 마지막 그때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절박했던 뭔가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한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에 다음을 제가 치고 가는 그런 가두리를 잘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던 걸 느꼈고요. 그래서 크루즈를 안 가면 나는 그만둘 거다. 예, 그것도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거라는 생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밀 사업을 사장님들이 봤을 때 저랑 또 형제부 사장님들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 안에 나를 봤을 땐 나에게 있어서 요만큼 하면 된다는 내 선을 긋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번에 편파 판정 많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사실은 가드라인의 그 규칙 안에서만 있으면 저희가 너무 멋있게 보고 너무나 응원할 것들이 많았는데 속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드라인,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그 안에서 그걸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범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면, 섬세하게 집중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 선생님 마무리 그 스피치 할 때, 아메이 사업을 리셋하자라고 한 게, 이제 다시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마음먹기가 됐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원팀 그룹. 예, 이게 저희의 그룹의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내가 인사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 못하지만 나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게 제 수첩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같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아이로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 반드시 승선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그래서 최영수 사장님이 말씀하신 산토리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이 사진에 꼭 저 같죠. 저는 이렇게 그냥 배경사진 말고요. 그 누군가가 있어서 거기다 저를 넣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사진인데 조금 제가 날씬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곳에 가서 같이 꼭 승선해서 저희가 간 분들이 74명이었어요. 예, 그분들 중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끝에서라도 마지막에서라도 꼭 붙어서 가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하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브론즈 미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모두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즐거우셨으면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 지중해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으로 완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또 줌에서 뵙는 걸로 하고 이렇게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